북구주민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떨어지면 또 도전했고, 떨어지면 또 일어서서 도전했고, 떨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강한 아들이 되어 돌아온 전재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전재수가 우리 북구주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저 전재수가 힘들고 어렵게 고단한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켜왔던 이 북구 지역구를 여러분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정우를 선택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뒤쪽으로도 돌아서 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에 하나밖에 없는 북구 지역구를 꼭 좀 지켜주십시오. 꼭 지켜주셔가지고 전재수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정우를 꼭 좀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재수와 마음이 맞고 전재수와 뜻이 맞는 국회의원 한 명 있어야 되겠죠. 집권여당 국회의원 한 명 있어야 되겠죠. 하정우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젯밤 부산 북구갑 지역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그리고 부산 북구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함께한 마지막 유세 현장 가운데 한 토막 여러분 보셨습니다.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산에 와 있는 것 같죠? 저는 전재수 후보의 연설도 연설이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불빛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촛불들, 뭐라 그래야 돼? 응원봉은 아니지만 이제 응원봉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촛불도 있고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장면이 저 불빛이었는데요. 부산판 빛의 혁명이 성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재수 후보는 이 자리에서 부산을 일으킬 마지막 기회다라고 쉰 목소리로 한 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서 북구의 형님 누님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전재수를 선택해야 부산이 바뀐다. 해양수도 부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특히 부산의 하나뿐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갑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굉장히 절실해 보이죠. 네, 전재수 후보는 부산 선거는 민주당한테 늘 어렵고 민심은 한없이 무겁고 준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낮은 자세로 듣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다라고 그간 선거운동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주저앉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시 힘차게 뛸 것인가 부산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밝히고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 전문법원 설립, HMM 유치, 북극항로 추진 등 이재명 정부가 밀고 그리고 본인이 관여한 여러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말이 아니라 결과로 그리고 정쟁이 아니라 실행으로 모든 것을 걸고 변화를 증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부산의 내일을 결정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행간에 흐르는 의미가 얼마나 절실한가 이 문장 속에서도 너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실 영상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난 2주 우리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정우를 연호해 주십시오. 하정우! 하정우 후보님의 어머님께서 주민 여러분께 보내는 안녕하십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우리 아들 잘 키웠습니다. 일도 잘 할 것입니다. 믿고 축복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아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착하게 잘 할 것입니다. 믿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 맞고 쫙 끝에 저 지키시겠다고 인사하고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눈물 흘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눈물로 호소를 한 표 호소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정우 후보도 어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착한 아들 잘 키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착하게 일할 것이다. 아주 짧고 인상적인 연설을 남기셨습니다. 하 후보는 북갑 시민들에게 부산의 미래 경쟁력은 인공지능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재수 행님이 시장이 되면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함께 직접 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꿈은 북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그 기회가 부산의 성장,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북구발전 무적 함대가 출항하면 부산은 제2의 한국의 제2도시를 넘어서 글로벌 최고의 해양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부산 북갑의 두 아들, 네, 부산 북갑의 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눈물 나서 못 보겠어. 제발 하정우. 네, 김부경 후보 노래는 정말 뭉클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하정우 화이팅. 네, 대한민국의 인재 하정우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임택규님은 응원합니다. 제발 이번 지선 압승을 해서 내란잔당 잔뿌리까지 찾아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방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경제와 술님도 내란 청산을 위해서 보수화된 지역에서도 민주당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진정한 진보 성향을 가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님께서는 감동적인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라고 말씀 좀 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진보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이라면 아무리 민주당이 못하고 있어도 국민의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겠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어차피 민주당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백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를. 네. 자, 그리고 노미님께서는 2030 청년들을 아우르는 진보 진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이 오른 손가락으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을 기억합니다. 우리 서로를 토닥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대구도 대한민국입니다.
네, 꼭 일할 수 있도록 김부겸을 지지해 주십시오. 진짜 대구 사람들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보수 지역이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이런 의견들이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자들이 못 되게 막아주잖아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재가 있습니까? 예, 그 방송법상 대통령께서 지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사업자들은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과 승인을 받아서 방송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들이 수반되게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부 방송들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이런 경우가 없지가 않은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한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 왜곡, 조작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참 이 진짜 언론 비평이 매우 필요해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이번 선거 끝나면 새롭게 저희가 개편을 할 때 언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론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기서 더 성장하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언론개혁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방송 심의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제재가 있고 제재가 누적되면 방송 제어가와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밝히고 방송행정 공백도 있고 또 그 행정기구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 등 정치 환경과 행정 환경 때문에 공정한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냐 이 말이다라고 밝히고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보다 최근에 이제 유튜브보다는 정치가 막 격변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궁금하니까 유튜브 채널을 많이 찾아보시지만 지금은 뭐 평온한 가운데 잘 가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대체로 텔레비전을 보시죠. 근데 TV를 틀다 보면 라디오를 무심코 틀다 보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보도하지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꼼꼼한 언론단체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같은 편파 보도의 문제점은 정말 늘 지적되지만 제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돼서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선가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모든 방송이 김어준 방송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이다. 친명 언론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릴 기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연말에 종편 몇 개 문 닫는다는 소문, 이미 좌파 언론 몇 곳이 종편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될 것 같다며 홍콩의 자유 언론은 모두 문을 닫고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는 징역 20년을 받았다. 대한민국 언론의 내일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 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착종되어 있는데 연말에 종편 몇 개 문 닫는다는 소문 이건 옛날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력갱생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 몇 곳이 종편을 준비한다는 소문 어떤 소문인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진보 언론 종편 준비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비판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과방위 국회 과방위원들 모시고 좀 더 상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